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4월 23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목은 연금 못 받을 것 같은데 더 내라고 개편안에 뿔난 2030 문상혁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뭐 얘기하기 전에 그 위에다가 제가 좀 미리 이 견해를 썼습니다. 위원회가 연금 운영기금에 대한 투자 실태를 감사할 역량이나 있기나 한 건지 수기 토론회, 시민 대표단이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역량이 그들이한테 있느냐? 책임 회피 방패막이 아닌가. 좌파가 장악한 국회의원들이 동원수당 줘가며 동원한 무슨 인민위원회 느낌, 이렇게 제가 좀 표현을 해 봤습니다. 국회에서 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라는 거를 해서 이번에 뭐 발표를 했는데, 한마디로 국회의원의 존재 가치가 뭐냐. 나름대로 그 국회의원도 그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들어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책임 회피형 같습니다. 그들은 누릴 권리는 다 누리면서 미래 세대에 욕맞을 것 같은 경우에는 무슨 위원회 나발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동원된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전문가들인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 대표단이 거기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소수인 거죠. 뭐 젊은이가 그 대표단 대표가 얘기했다는데 이만큼 내니까 이만큼 받아야 한다는 게 당연한 생각이라고 이해하면서도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연금도 뭐 개혁 뭐 얘기들을 하는데 이 개혁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보면 다 계약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가 이 연금 보험료율 징수율이 낮은 건 맞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좀 적게 받는데 일본보다 한 반 정도 받는다고 그러죠. 평균이. 근데 국회 그 의원들은 뭐 하루만 국회의원에다가 잘려도 국회의원 연금 받는다며요. 자기네들 거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고만둬도 뭐 뭔가 그 연금 자기네들 그 국회의원 월급 받으면 연금 내나요? 나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부터 좀 공개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도 좀 문제가 없는 거 아니라는 얘기는 쭉 나오고 있죠. 국민연금을 건드리기 전에 먼저 공무원 사회나 국회의원 애들부터 뭔가 자기네들이 개혁을 하고 우리가 이만큼 개혁을 했으니 국민들도 이렇게 거기에 동참해 주세요. 이런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레이와의 노후, 연금만으로는 힘든 현실, 대출 상한으로 70대, 필사적으로 일해야 84세, 5만행으로 2개월, 어, 델리 뉴스라고 월 15만행 연금 전액 대출 상한에 고물가 입을 것 사지 말라. 약값 1만 8천 원에 깜짝. 지급일 직접 만들어 놔 당일은 뭐 이런 소제목들을 달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연금 받는 그 지급일 내 돈이 떨어지니까 그 만들어 놓은 주스 같은 거 먹으면서 버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분이에요. 할머니인데 뭐 이렇게 냉장고에서 이렇게 탄원 이런 마시는 거로
끼니를 때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얘기를 그래도 술을 마시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라며 지복의 한때라고 말했다. 뭐 이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정도 사는 거 뭐 그것도 그냥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연금 부탁 예상도 달았다. 요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여기 보면은 20만 행 정도 받는 일본 측으로서는 좀 많이 받는 사람에 해당하겠죠. 보면은 68세로 돼 있어요. 68세로 돼 있는데 에, 좀 젊었을 때 돈을 좀 많이 낸 모양입니다. 이분은 60대 초반인데 일을 해야 먹고 산다. 지금 연금 가지고는 안 된다. 64세. 이분이 80대인데 5만 행으로 2개월 버티고 산다. 아, 근데 요건 연금은 약 13만 행이라고 84세인데 나머지는 뭐 딴 데 돈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84세인데 상당히 젊게 보이네요. 이 여성 할머니분은 염색을 하신 것 같은데 70대 저간 바꿔서 좀 뭐 힘들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평균은 2배 받으면서도 다 고령화로 사는 거는 만만치 않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고령화의 저주다. 한국의 미래를 미리 보는 이런 뉴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9%인데 그걸 더 낸다. 음, 그래서 더 받는다 50%. 그래도 일본 수준의 평균에 조금 더 올라갈지 모르죠. 우리가 40%대를 받는 데니까 어, 어쨌든 보험료율이 뭐 올라가는 명분 그런 것은 먼저 이 공무원 연금과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놈들부터 좀 모범을 보이고 국민들한테 더 내라.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연금 기금이 돈이 엄청 많이 운용을 하잖아요. 뭐 600조인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운영 기금 잘 운영하느냐, 돈 얼마나 날렸냐 그런 거부터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회 사람들이 그런 감사할 능력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 연금을 받고 그다음에 수금하고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일은 하더라도 운영기금은 전문가인 기획재정부 같은 애들한테 맡겨서 너희들도 좀 면피 좀 해봐라. 우리는 그냥 돈 받고 돈 주는 일만 한다. 그리고 기금 운영은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외국에 투자하든지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소문에 의하면은 돈도 벌기도 하지만은 뭐 많이 날렸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제대로 기금은 운영했느냐? 이런 이것이 더 먼저 우선순위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시민 무슨 그런 그따위 뭐 저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는 게 없네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에 좋은 이유 20가지. 아니 진짜. 그레고리 디 포스터라고 더 힐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는 반성할 때 오늘날 트럼프가 대표하는 엄청난 폭정에 직면하여 미국의 설립자들이 우리에게 가방을 들고 떠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표현은 트럼프에 대한 비난 기사 같아요. 이 새로운 아는 것에서 우리들 중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 트럼프 시대에 무의식적으로 이익을 얻었을지도 모름 하고 반어법적인 표현을 했는데, 그 미국식 그 간접 화법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익숙치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직역이기 때문에 AI가 그 의역할 수준이 아직 안 되는 거죠. 20가지나 되는데 제목 정도로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투표. 이 투표가 그, 이 신성한 은혜를 부여하는 의식인 시민 성찬이다. 그러니까 투표권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법치주의, 법이 끝나면 어디든 폭정이 시작된다. 프리프레스, 언론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국민주권,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견제와 균형을 잡습니다. 미국의 창시자들은 보통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대체로 같은 손에 집중된 권력을 폭정의 정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4년마다 갈아쳐야 된다. 뭐 2년인까지는 할 수 있어도 이런 뜻이 되겠죠. 다수결. 뭐 이것이 이제 또 민주주의의 그 하나고, 이 라틴어를 제가 발음할 수준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발음을 못 하겠지만, 많이들 그 군대에서 많은 것 중에 우리는 하나다 할 때 이런 거를 그 뭐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다원주의 사회다. 어떤 획일적인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일곱 번째, 군의 민간 통제권. 군이 민간인도 필요하면은 그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대통령 선서. 어, 의례적인 수입 이상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고, 연방주의, 미국은 연방으로 간다는 거, 시민의 자유, 탄핵, 어, 두 번 탄핵당한 도널드 트럼프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탄핵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초정치적 광대쇼로 근데 전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탄핵을 먼저 그 보여준 나라가 있죠. 그 대한민국이라고. 누구는 킹한민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니까 킹한민국이라고. 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했죠. 그런 거를 미국 애들도 많이 배운 모양이에요. 이민, 이 나라에서 우리는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트럼프가 이민을 자꾸 억제 할래니까 사법심사, 어, 이게 프로빈스, 이 의무, 그러니까 법이 뭐다라는 정의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공공 서비스의 전문성, 아까 그 연금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전문가들이 공공 서비스를 해야지. 그게 기본 의무인데, 국회의원 놈들이 뭘 알겠냐, 무식한 놈들이.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개나 소나 다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 뭐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 하겠지만 연금 기금 운영하는 돈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까지 또 생각하게 만드네요. 시민 참여와 시민 덕목. 어, 요식행위는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 애들이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런 요거는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트럼프의 익살스러움과 허풍이 미국 생활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매개 메커니즘 역할을 하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인 이 나라의 시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어떤 그 시민의 참여의 덕목 이런 게 있는데,
트럼프 아저씨 때문에 이게 시민들이 그게 관심을 갖게 됐다. 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네요. 기념품 차관 받지 말라 이렇게 됐는데 받으면은 이제 뭐 다 정리하라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참 그 명품백인가 그것 때문에 그거 차관 문제가 차관 마누라 잘 둬야지 참 걱정됩니다. 17 수정헌법 14조와 수정헌법 제25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있기 전에는 우리 집 누가 헌법 14조와 25조 개정안이 모두 무엇에 관한 것인지 가장 멀리 떨어진 단서라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관 이것도 트럼프 덕분이다. 1868년에 제정됐는데 제3절 미국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거나 국가의 적에게 원조나 위안을 준 공직 공무원에 대한 금지. 트럼프를 이거로 공격을 하는 모양이네요. 이적 행위를 했더라고 민주당에서. 요거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 차관 우리 국가보안법이나 간첩법 이런 거로 그냥 엮어매 가지고 좀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4절은 부통령과 행정부의 장관들이 대통령이 너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대통령 해임을 규정하고 있다. 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래는지. 선거인단, 에, 트럼프는 국민투표가 아닌 선거인단을 기준으로 미국식 연방주의니까 그렇게 된 거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 탈진실이라고 얘기를 옥스퍼드 사전에 만들어졌다는데 이 팩트가 여론 형성에 덜 영향을 미치는 어, 그렇다. 그래서 가짜 뉴스와 그 허위 정보들이 난무하게 되는 이 현실을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사면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이것도 좀 과용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다 읽어보면 트럼프를 까는 분석 기사다. 제목을 반어법으로 쓴 것이다. 비교 대상 축에 끼지 못하지만 국내 야당 후보를 점잖게 위와 같은 기사식으로 깔 수 있는 우리 국내의 기자가 있는지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에 이런 표현들을 기자가 얘기를 했네요. 알둑스 헉슬리는 사람들이 카이사르와 나폴레옹을 숭배하는 한 카이스러와 나폴레옹은 정당하게 일어나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라고 뛰어난 통찰력으로 말했습니다라고 은근히 트럼프 뽑지 말라는 것 같아요. 트럼프에 대한 형사 고발 기사로 검찰 트럼프에 대한 쉬시머니 사건 진술로 역사를 새로 쓸 것. 뭐 한 세 사람의 기자가 AP에서 보도를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용한 돈 계획이라고 비난함에 따라 검찰이 역사상 처음으로 월요일 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건을 배심원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12병의 배심원단이 어떻게 또 구성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화당 후보로 추정되는 사건의 형사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뭐 그래서 뭐 바라바라 해가지고 뭐 성적 만남, 포르노 배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30사건의 중범죄 혐의 엄청 많기도 하네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하에서 트럼프에 대한 형사 고발은 고난을 받는 예수로 비유되어 무조건적인 공화당 시민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는 현상도 뉴스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반대로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무조건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한 면피 같은 총선 결과를 연출이 국내에서 이번에 됐죠. 음, 그거하고 또 그 좀 비교가 되긴 되는데 그냥 역방향 비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에서 K금융 세일즈, 김보영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금융당국 간 협력관계 구축, 김 위원장 한 금융사 인허가 속도돼야 한국하고 폴란드하고 그 무기 거래가 많아지면서 금융 이런 것도 그 좀 이 협상을 하러 간 모양입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금융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장하고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음, 장관 MOU 체결식 및 공동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렇게 하고 이 현재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그다음에 IBK 기업은행, 그다음에 그 하나은행, 수출입은행 뭐 조금씩은 다 이미 진출해 있는 것 같네요. 뭐 그래서 그런지 천모, K2, 폴란드의 수십조 추가 수출 임박, 금융 지원이 관건이라는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진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음, 중소고전하는 현대차, 기아, 베이징 모터쇼에 1000명 보낸다. 박진우 기자가 조선비즈 10% 넘었던 점유율 1.6%로 하락, 현지 업체 분석하며 개선점 모색, 과잉 생산의 저가 이렇게 되는데 현대차 부스도 기아차 부스가 있는데 현대차 부스 사진만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현장에 가서 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떨어지는지 연구하고 좀 어떻게 경쟁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보자.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조차도 그 잠깐 사실은 앨런 언니가 그 중국에 날아간 것도 그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싸게 밀어내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상황에서 그 독일 쇼츠 총리가 또 기업인 200여 명 대동하고서 또 중국에 날아간 것은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자기네들은 또 독일 차를 또 중국에 팔아 먹어야 되니까 요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힘들어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자관 민간 기업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차관 옛날에는 그 R&D 연구원 정도만 보냈는데 이게는 그, 그 R&D 연구소의 시각도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보내는 사람들은 뭐 영업맨들서부터 해가지고 뭐 구매 전문 담당 뭐 여기는 인용을 안 했습니다만은 어, 여기 있군요. 영업, 마케팅, 구매 분야. 제 기억력이 그래도 이렇게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봐서 중국이 덤핑 공세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기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거기에서 그 틈새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먹힐 수 있는 그런 차를 팔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원조를 통과시킴으로써 뜻밖의 연설자는 예상치 못한 처칠이 되었습니다. 이 AI가 번역한 것은 우연한 연설자라고 돼 있어서 그거를 여기 애시던탈 이게 이제 일반 환경이나 안전 이런 쪽에서는 이제 사건 사고라고 또 번역을 하거든요. 애시던트.
인시던트, 애시던트 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을 가져온 거고요. 어쨌든 그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이 예상치 못한 처칠이 되었다. 젤렌스키의 칭찬을 들었지만 존슨은 메가 공화당 의원들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존슨의 위치는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역할에 대한 질문에서 존슨은 트럼프를 보기 위해 마라라고를 방문했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 대통령의 거짓 선거 부정 주장을 지지한다. 이런 것도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 같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맥컬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렇게 그 존슨 하원 위원장을 두둔하는 얘기를 하네요. 국가를 자신보다 위에 올려놓은 것은 용기를 낸 진정한 모습이며 그가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연한 연설자라고 요건 안 바꿨네요. 제가 뜻밖의 연설자는 예상 밖의 처치를 만들지만 토요일에 그는 이전에 거의 많은 공화당과 민주당 비평가들이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실질적인 인물임이 증명되었다. 어쨌든 토탈 9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어,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이것도 있지만 그 법안에는 틱톡 강제 매각에 대한 법도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죠. 미국과는 반대인 한국 거대 야당의 경우 윤 정부의 적자 재정을 줄여야 하는 어떤 예산 정책을 통과시켜 줄 일이 있을까? 라고 미국은 예산을 집행을 더 하자. 그런 거지만 우리나라는 IMF에서 미국은 자기네들이 세계 패권 통화를 해서 뭐 채권을 사든 돈을 찍어내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지금 미국이 그 민주당이 대권을 잡고 있는 거고 하원 공화당이 이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을 통과시킨 하은 의장이 됐다는 데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협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나올 수 있는지 기대를 해봅시다. 기대하지 않지만 기대해 보기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의도적 실패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처럼 굴력적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미국 편에 들어서 표현한다면 베트남은 멸망은 부정 정치 때문이었고 그런 나라에서 계속 미국이 싸울 리는 없고 젊은 애들이 더 이상 반전주의자로 그때 히피가 유행했고 그래서 그냥 이 나라 포기한다 하고 간 거죠. 남베트남이 부정부패가 없고 건실한 나라였다면은 아마 지켰을지도 모르죠. 아프가니스탄도 소련 침공으로 소련을 쫓아낸 것까지가 미국의 역할이었는데 어쨌든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는 너도 역시 강대국이고 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미군이 주둔해 왔지만은 더 이상 필요 가치가 없겠다 하니까 국익 관점에서 하면 항상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 하면은 미국은 철수하는 거예요. 실패도 의도적인 실패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남한에서의 철구는 뭐 여기 우리나라 이 좌빨들이 미군 철수를 주장 하는 게뭐 주체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더 이상 국익에 도움이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철군할 거예요. 하지 말래도 철군할 거예요.
남한이 부정부패로 더 이상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일어날 일이지만 그런 일은 저는 절대 없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중 대리전쟁 지역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미 구글의 첫 행정처분 야후광고 제한 개선 계획 인정 공정위 일본의 공정위에서 미 구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우리나라도 뭐 했대는데 뭐 이 저항이 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야후 광고 제한 개선 계획을 구글이 뭐 제출했는데 그것을 인정했다 그런 얘기 같아요. 이게 뭐 전문위원회 모양인데 우리나라 법도 뭐 일본 거 사실 거의 뭐 다 베끼면서 그래. 반일 감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실제 공무원 애들은 다 일본 거 베껴가지고 일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죠. 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쟁 후의 6대 기업 집단은 전쟁 전의 재벌과 무엇이 다른가? 전쟁 전에는 재벌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기업 집단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재벌 재평가를 먼저 좀 해보면은 전쟁 전에도 그 재벌들이 직접 경영했다기보다는 전문 경영인한테 그래도 기회를 줬다 하는 얘기에 뭐 이렇게 쭉 얘기해가지고 일본의 프로세스는 그 이 경영 주체에 집중하고 한정된 경영 자원을 그 경제 주체가 모인 귀중한 경영 자원을 적절한 공업 부분에 투자하는 두 가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 중에 일의 프로세스는 전형적으로는 특정한 부유한 가족 혹은 동정 아래의 경영 자원의 집중이라는 형태를 취했는데 문제는 그 앞에서 해당 가족 동족이 경영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과실을 내부에 머무르려고 보수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의 프로세스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전후에는 그런 거 말고 그 기업 집단으로 하는데 단절도 된 것 같지만 연속성은 계속 살아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6대 기업 집단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인수합병 이런 것들이 일을 하면서 그 이 지속성, 연속성은 기업 집단, 재벌이라는 개념의 그 기업 집단 이런 것은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 굳이 뭐 그런 것을 굳이 표현할지 모르지만 이제 일본의 뭐 재벌이라는 표현은 이제는 안 쓰는 것 같다 이런 거로 느낌을 받습니다. 끝으로 글로벌 경쟁하에 기업 집단의 역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국가가 그 힘을 발휘하려면은 대기업 집단이 그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크리티컬 매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크리티컬 매스로 가가지고 기업 집단이 돼가야 되는데 이제 뭐 이재용 씨도 얘기했대지만 이제는 뭐 가업을 물려줄 생각은 없다 하니까 대기업 집단으로 남는데 이제는 족벌, 재벌 이 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죠. 학벌, 족벌, 뭐 이런 식으로 군벌 이런 식으로 쓰니까 확실히 주식 상호 보유 해소에 의해 기업 집단의 기본적인 기능은 후퇴했다. 그러나 리스크 쉐어링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집단의 부가적인 기능은 글로벌 경쟁하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우리나라는 방위 산업으로 국가를 그 지탱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위 산업을 위해서 중화학공업이 필요했던 거고, 인프라 구축도 필요한 거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네요. 돈을 뿌려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년 만에 14배로 벌어진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차이, 전문가의 경정해서 야마구치 요헤이 대표, 블루마린 파트너스, 그러니까 이게 투자 회사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뭐 쭉 뭐 이렇게 썼는데, 그 단순한 소비 활동이나 저축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기시다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금, 이런 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재명의 25만 원, 그거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다. 이런 전문가들도 기시다의 이 저출산 대책금 이런 것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그래서 원래 그 사회계층을 위해서 아래로 양동이 릴레이처럼 돈이 적절히 흘러가면서 우리가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것이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나 창조 활동에 사용되어 가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시하고서 무조건 돈을 찍어내서 앵화약세로 이어졌고, 나중에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과 다름없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미래 세대한테 이제 안 좋다는 얘기죠. 니사라고 이제 개인 뭐 종합 그 금융 자산 무슨 형성 예금 계좌라고 그러는데, 그뭐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요거 본떠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아, 아이사라고, 니사가 아니고, 요 니는 니번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 어, 그 개인의 어떤 자산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세계 전체의 실물 경제이다. 아, 그래서 뭐 지구의 경제와 자신의 자산은 서로 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네요. 거시적으로 지구 규모로 사물의 상태를 보면서 미시적인 그런 범위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이 너무 거창했는데 일반 소시민들이 그 지구적인 거시적인 규모로 우리가 돌아가는 사물의 상태를 인식할 힘이 얼마나 있겠느냐. 정보의 홍수 바닷속에 익사할 지경이다라고까지 저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스루프 타임즈 이런 걸 하면서도 어떤 뉴스를 고를 거냐 우리 생존 우선순위에 필요한 거 그 주제가 있으니까 그 관점이 있으니까 그 뉴스를 제가 직관적으로 딱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목적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거가 이거는 이게 생존과 국익 그과 기업 이익에 조금 더 넓혀졌죠. 생존만 하면은 뭐 그렇게 채택할 만한 게 없지만은 사실은 좀 광의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직관으로 오는 것들을 제가 선택한다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이 투자회사 대표가 풀어냈는데 이런 이 투자회사 대표가 쓴 글에 대해서 코멘트가 무려 154건이 걸렸는데 요게 이제 이런 거를 읽어보면서 이게 수준이 이게 한국 애들하고 틀리구나 하는 거를 자꾸 느낍니다. 이거 읽어보면은 아니 전문가적인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댓글 달아가지고 돈 받는 것도 아닐 텐데. 에, 그래서 여기에도 경제 성장은 GDP를 늘리기 위해서는 낱낱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이재명이 말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강렬한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성장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어,
돈을 줘도 일본 사람은 미래가 계속해서 안 좋으니까 안 쓴다 이게요. 그게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문제는 일회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에, 그런 아까 연금, 노인연금도 그 얘기 나오지만은 충분하게 그 충분히 좋은 그 정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살기 힘들다 그러는 거고 그런 얘기. 그리고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네요. 돈을 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질 임금은 2년 가까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인플레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회보장비의 비율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은 계속 올라 지금은 에, 국민연금만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합치면은 번 돈의 50%를 또 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충할 정도로 버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 아닐까요? 나름 전문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뭐 제도가 어떻든 세금을 많이 내든 뭐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굿 이너프한 굿 이너프한 수준의 그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이전 국민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실물 경제와 괴리가 나는 거 아니냐 돈을 찍어내더라도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댓글 수준이 이 댓글을 또 소개하는 것도 이 참 그 일반 시민들의 그 이 식견이 꽤 높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